네, 안녕하세요. 홍세욱 변호사입니다.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안을 제가 이제 살펴보다가 최민희 의원, 과방위 위원장이죠. 최민희 의원 안을 중심으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최민희 의원 안이 아무래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모든 좀 의도와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담겨져 있는 안으로 좀 보여져서 좀 아마 설명의 좀 편의를 위해서 최민희 의원 안으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그동안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허위 정보라든가 불법 정보였죠. 그동안 불법 정보라고 해서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지금 방미통이죠. 이제 방미통위로 바뀌었는데 이 방미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 방미통위의 이 행정처분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행정적 규제가 지금까지 거의 이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핵심이 정보통신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불법 정보라는 개념으로 그 규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불법 정보의 개념을 정보통신망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4조 7의 제1항 2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그러니까 결국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한정해서 규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규제를 이 최민희 의원 안에서는 굉장히 넓혔습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굉장히 이 규제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명예훼손도 어떻게 보면 타인의 법익을 규제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는 범위가 명예훼손에 한정돼서 규제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타인의 법익으로 넓혀버리면 예를 들어서 모욕행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그동안에는 방미통위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격권 침해 같은 경우 쉽게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민사상으로는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격권 침해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 민사상의 그런 손해배상 정도에 이게 한정되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인격권 침해 범위까지 타인의 법익 침해라는 범위로 이제 규정을 해서 이거를 방미통위에 자꾸 이제 방통위로 그동안 말을 하다가 방미통위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이 방미통위에 이 규제의 행정적 규제로 범위를 넓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효과를 이건 분명히 가져오는 법률이 개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중국 3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반중 내지는 이런 좀 중국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법률을 좀 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도 불법 정보로 포함을 해서 지금 개정안을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반중 정서에 편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공익을 이유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봤을 때 이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였거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욕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규제를 가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행위인데 이 공익을 위한 행위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 2008년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이 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과 관련된 사건인데 당시 이 전기통신기본법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기통신의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이유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익을 이유로 이
규제를 가하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이 규정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허위 정보라는 이유, 공익을 이유로 허위 정보 유통을 규제를 하는 이 법령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 자, 이 경우에 이제 미네르바 사건을 보자면, 미네르바 사건은 허위 정보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그리고 뭐 공익을 인식할 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미네르바 박대성, 본 이름이 박대성인데, 이분이 무죄가 난 다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41조 1항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공익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에 그게 모호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라는 이유로 이 위헌 결정이 났고, 그리고 이 위헌 결정이 났을 때 대부분의 그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좌파 인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군부 독재 시절에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는 있었던 법령이 지금 현재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영의 성명을 냈죠. 아마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의 대부분이 환영의 메시지를 당시에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자가 없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제하던 법령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그 결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규정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고, 이 등장하게 된 사실로 이 자체로도 이거는 지금 아마도 이게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이 법령에 대해서 뭐 위헌법률 제청이라든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 이 규정 자체가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그 소지가 다분한 법령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44조의 7 제2항에 이 최민희 의원안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점 중에 하나인데, 허위 정보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7조 2항에 허위 정보 또는 이 허위 조작 정보죠. 허위 조작 정보는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허위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항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에도 이 정보 서비스 제공자죠.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네이버 같은 이런 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 이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에는 적용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허위 정보 유통만 가지고도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전기통신사업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허위 정보를 유통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잖아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손해를 발생을 시켰을 때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 규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정보라든가 사생활 침해, 타인의 권리 침해,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허위 정보를 유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생활 침해라든가 타인의 권리 침해,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규제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이 최민희 의원안에 의하면 허위 정보를 유통했다라는 사실만으로 행정적 규제가 가해지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이 규정 자체만으로도 허위 정보를 유통만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위헌적이고, 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해액의 5배를 뭐 징벌적 손해로 징벌적 손해로 이제 매기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손해액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손해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건 대부분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명예훼손했다고 해가지고 재산적 손해 발생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도 실무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위자료 형식으로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판결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위자료 산정처럼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다양한 그런 정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럼 그 금액을 산정한 것에 또 5배를 또 그러면 의무적으로 5배를 또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애매하고 과연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또 그래서 최민희 의원안을 보면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 손해액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결국에 이 법안 자체에서도 손해액 산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드러내놓고 이거를 법원,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맡기고 나서도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5배의 규정을 특히 이제 이거는 5배를 이제 배상액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중복된 규정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2억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해라 이렇게 취지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기준을 들이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원의 실무 그리고 법원의 판사의 자유심증을 어떻게 보면 제약하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타인을 해할 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 정보,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로 타인을 해한 경우인데 이 타인을 해한 경우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게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인용할 자료를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냥 타인을 해할 의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제출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제출 못하는 경우는 법원 이 재판실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해야 할 의도를 추정을 해버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리겠다라는 규정은 굉장히 이 자체로도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법원의 자유심증 판단을 규제하는 큰 문제가 있는 규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유튜버에 대해서 수익 제한하겠다 이런 규정을 또 넣었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에 대해서 수익 제한을 하는 규정이 유튜브를 하는 이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고 이 유튜버 수익 제한을 하는 순간 유튜버들의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이 유튜버들의 표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 조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유튜버의 수익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서 언론을 제외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좀 의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좌파 유튜버들은 대부분 지금 김어준의 경우도 그렇고 그 뉴스타파, 뉴탐사라든가 이런 좌파 유튜버들은 대부분 언론사 등록을 했습니다. 언론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법이 만약에 그대로 시행을 되면 좌파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언론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유튜버 수익 제한에 있어서 좀 벗어날 확률이 높고 근데 우파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부분이 언론사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시행을 하는 거는 우파 유튜버의 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파 유튜버들을 우파 유튜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막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도 좀 문제성이 있는 규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상 지금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규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많은데 좀 크게 뭐 시간적인 제약의 한계 뭐 이런 여러 이유로 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좀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이 법안이고, 그리고 이 법안 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법안은 아무리 뭐 언론 뭐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법령안들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법령들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